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3교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 6번 보가 굽힘을 받을 때 굽힘 응력과 단면 계수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2교시 6번 문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6번 보의 여러가지 단면 형상 중에서 가장 강하고 경제적인 형상은 어떤 형상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산업기계 설비 기술사 제111회 제3교시 06번 문제이고요. 키워드들을 써보면은 이제 보, 굽힘, 굽힘, 응력, 단면 계수, 관계, 고 가장 강하고 경제적인 보의 단면 형상 이렇게까지 키워드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가장 강하고 경제적인 보의 단면 형상 네, 요거까지 화면에 나오죠? 네, 여기 끝에가 이제 페이지가 좀 후반부라 가지고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참고하세요. 오늘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바로 1번에 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2번에 곱힘 응력 공식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틀림 응력 공식을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로 단면 형상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강하고 경제적인 보혜 단면 형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얘기해 볼게요. 1번 보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이제 수평 구조제입니다. 주로 이제 곱힘,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핌을 이제 받습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약간 뭐 구조 같은 경우죠. 근데 이제 기계 쪽은 이제 보랑 비슷한 게 이제 축이 있죠. 회전축. 그래서 회전축도 써준다면 회전축은 이제 주로 비틀림을 받죠. 주로 왜냐면 우리는 이런 기계공학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전축도 이제 보의 관점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볼을 이제 굽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비틀림 관점까지도 같이 나열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굽힘 응력 공식입니다. 먼저 여기다가 그럼 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어떤 보가 있는데 파이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단면 형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굽힘을 받는다면 이제 이렇게 빨간색 굽힘을 받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제 굽힘 모멘트를 받고 있는 거죠. 써볼게요. 굽힘 응력 공식을. 굽힘 응력 여러분들도 공식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서 쓸게요. 굽힘 모멘트 곱하기 중립축 거리 그리고 분모는 단면 2차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단면 계수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중립축거리랑 단면 2차 모멘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중립축 거리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되고요. 굽힘 응력을 다시 표현을 하면 이제 굽힘 모멘트 단면 계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굽힘 응력과 단면 계수의 관계를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았죠. 굽힘 응력은 이제 단면 계수와 이제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관계를 한번 좀 써줘 보면은 동일 굽힘 모멘트
하에 동일 굽힘 모멘트 하에 단면 개수가 커지면 굽힘 응력은 작아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단면계수 굽힘 응력의 관계가 되겠죠. 이 공식을 통해서 동일한 굽힘 모멘트가 있을 때 단면계수가 작아질수록 굽힘 응력은 커질 것이고 단면계수가 커질수록 굽힘 응력은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면계수는 어떤 하나의 단면 저항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응력을 작게 만들어주는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는 이제 뭐 파이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따가 표현해 줄 건데 그 단면 2차 모멘트 공식이 있고요. 또는 유도를 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알면은. 그리고 중립축거리는 이제 중립축에서 이 끝단까지 거리를 적는 중립축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앙에서부터 이 파이프 끝까지 그 거리를 이제 중립축거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부제가 이거라면요. 어쨌든 부제가 이게 단면이 뭐 중실축이든 아니면은 뭐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중립축거리는 이제 중앙에서부터 도심에서부터 이제 그 단면 형상의 제일 가장자리 부분까지의 거리를 중립축거리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저는 비틀륨 응력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틀림 응력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쓰는 이유는 이제 여기선 단면 계수죠. 극단면 계수와 비틀림 응력과의 관계를 이제 여기 동일하게 상사해서 대비해서 표현하고자 이제 이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보가 이제 파이프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단면도 한번 그려봤고요. 틀린 모멘트는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또 이제 빨래 짜듯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죠. 네, 이제
비틀림가 걸리고 있고요. 얘는 다른 말로 토크라고도 하죠. 이렇게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틀림 응력입니다. 얘는 비틀림 모멘트 곱하기 중립축 거리, 여기를 단면 2차 모멘트가 아니라 극관성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극단면 계수라는 것은 극관성 모멘트를 중립축 거리로 나눠준 값이 극단면 계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비틀림 응력 공식을 이제 극단면 계수와 비틀림 모멘트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비틀림 모멘트 그리고 극단면 계수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랑 구피 응력 그리고 단면 계수에 대한 그런 관계가 이 문제의 질문이었지만 저는 보랑 유사한 회전축 그리고 굽힘과는 조금 다른 비틀림 그리고 또 단면 계수와는 조금 다른 극단면 계수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이제 똑같이 굽힘 응력에서 비틀림 응력에서 이렇게 각각 이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면은 동일 비틀림 모멘트 하에 극단면
개수가 크면 비틀림 응력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굽힘응력은 공식에 따라서 단면 계수와 반비례 관계에 있고, 따라서 동일 굽힘 모멘트 하에는 단면수가 커지면 굽힘 응력은 작아지게 됐습니다. 비틀림 응력은 공식에 따라서 극단면 계수와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동일 비틀림 모멘트 하에서는 이제 극단면 계수가 커질수록 비틀림 응력은 작아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굽힘 응력을 작게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비틀림 응력을 작게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단면 계수라든가 극단면 계수를 이제 높여야겠죠. 단면 저항을 높여야겠죠. 네. 이제 여기서 3번까지는 했고요. 이제 4번, 5번 이제 반대쪽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 단면 형상 예시입니다. 일단 구획을 나눠봤고요.
단면 형상을 쭉 그려볼 건데요. 먼저 여기는 이제 이런 단면 형상, 그리고 여기는 이런 단면 형상, 그리고 여기 단면 형상, 약간 찐빵처럼 됐지만 이런 단면 형상, 는 이제 파이프인데 동그라미인데 조금 찐빵이죠. 이런 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조금 모양이 약간 찐빵 같더라도. 여기가 이제 X죠. 여기가 Y죠. 여기는 D 아웃사이드, 여기는 그냥 D, 여기는 A라고 할게요. 여기는 H라고 할게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A죠. 요거는 이제 B라고 할게요. 요거는 D, I라고 할게요. 네. 치수들을 다 적어봤고요. 이제 순서대로 단면 2차 모멘트, 그리고 단면 계수, 그리고 극관성 모멘트, 극단면 계수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IX는 파이 DO의 4승 마이너스 DI의 4승이 되고요. 이제 64분의 파이 DO 4승 DI 4승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중실축이 단면 2차 모멘트가 X방향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64분의 파이 D 4승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바깥의 거에서 안에 게 빠진 거니까 64 파이 DO 4승 마이너스 64분의 파이 DI 4승 이러면 되거든요. 되는 거고요. I, Y 볼게요. 얘도 똑같습니다. 파이 DO 4승 마이너스 DI 4승 이고요. 64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ZX 극단면이 아니라 단면 계수죠. X축을 기준으로 하는 단면 계수입니다. 그러면 2분의 DO를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에 파이 DO 4승 마이너스 DI 4승 똑같고요. 여기에 32 D 아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Y축 기준으로 하는 단면 계수는 파이 DO 4승 마이너스 DI 4승이 되고요. 이게 32 D 아웃사이드가 됩니다. 동일하죠, ZX랑. 왜냐면 얘네들은 그럼 얘네는 이제 뭐라고 하죠? 대칭 말고 어느 방향에서 보나 동일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IP는 IX 플러스 IY입니다. 그래서 IP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파이 DO 4승 DI 4승 그리고 여기가 32가 되겠죠. 그러면 ZP는
zx 플러스 zy가 돼서 얘는 이제 파이 do 4승 마이너스 di 4승 그리고 분모는 16 d5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파이프 먼저 했어요. 원래는 얘네들이 더 쉽기 때문에 얘네들 먼저 하면 좋은데 지금 이 파이프가 이 간격을 많이 차지해서 얼마만큼 간격을 차지하는지 좀 미리 가늠을 하려고 얘네들을 파이프를 먼저 했어요. 이제 쉬운 것들 해볼게요. 이 중실축 얘는 여기만 채워진 애들이죠. 이렇게 채워줄게요. 얘들은 다 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얘는 x 젠 64분의 파이 d 4승이 됩니다. 그리고 y도 y축을 기준으로 하는 단면 이차 모멘트도 파이 d 4승 64가 되겠습니다. zx는요 얘를 중립축 길이가 2분의 d잖아요. 2분의 d로 나눠주면은 32분의 파이 d 3승이 되죠. 파이 d 3승 32가 되겠고요. y축 방향의 단면 계수 동일합니다. 파이 d 3승분의 32가 되겠습니다. IP는 I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IP는 두 개 더하면은 파이 D 4승 32가 되겠고요. 그리고 ZP는 ZX 플러스 ZY이기 때문에 하면은 파이 D 3승분의 16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는 이 IP에다가 중립축 길이를 이제
해줘도 돼요. 왜냐면 정의 자체가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d로 하면은 파이 d 3승 그리고 16이 되겠죠. 극단면 계수를 구할 때 여기서 여기를 구할 수도 있죠. 얘네 둘을 더해서 얘네를 구할 수 있지만 얘를 중립축으로 나눠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인 단면입니다. IX는 얘는 공식이 12분의 A 4승입니다. A 4승 12가 되겠고요. IY도 A 4승 12가 되겠습니다. ZX 단면 계수죠. X축방의 단면 계수는 얘를 중립축거리로 나눈 거니까 2분의 1로 나누면 6분의 A 3승이 되겠죠. 3승 6이 되고 또 ZY도 Y축 방향으로의 Y축 방향이죠. 이것의 단면 계수니까 중립축거리인 요거 2분의 A로 나눠주면 되겠죠. 6분의 A 3승 됐죠. 그 다음에 IP는 IX 플러스 IY 이고요. 두 개를 더하면은 이제 6분의 A 4승이 되겠죠. 4승에 6 되겠고 ZP는 ZX 플러스 ZY가 되니까 3분의 A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극단면 계수는 단면 계수들을 더하는 거 말고 이제 극관성 모멘트에서 중립축거리인 2분의 A를 나눠줘도 되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쓰고서 잠깐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조금 찾아보고 왔는데 여기서 극관성 모멘트까지는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극단면 계수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이 직사각형일 때 것도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극관성 모멘트, 극단면 계수를 일단 쓸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면 계수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중립축 길이가 애매해요. 왜냐면은 이 원형은 이제 그 중립축 길이가 이제 뭐 이렇게 어디든지 이제 반지름을 일정한데 얘는 이제 여기와 여기는 길이 같지만 요 사이는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때문에 여기가 A보다는 더 커지죠. 점점 루트 2A까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단면 계수가 조금 더 이제 더 커진 값으로 작아지니까 더
커진 값으로 나눠지니까 그 단면 2차 모멘트로부터. 그래서 단면 계수가 극단면 계수 더 작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옵니다. 일단 다시 써볼게요. 여기도 여기는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x방향 ix는 얘는 12분의 bh 3승입니다. 12분의 bh 3승이 되고요. 이 iy는 이제 이쪽 축 기준이기 때문에 12분의 hb 3승이 됩니다. 저는 여기 단면 2차 모멘트 공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쓴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어떻게 유도되는지 따라 해본 다음에 정의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외우면은 이제 외우기 쉬워질 거예요. 단면 2차 모멘트 정도 외우면은 뭐 단면 계수는 중립축 거리로 나눠진 거기 때문에 얘만 외우고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고, 또 극관성 모멘트는 일단 IX랑 IY를 더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만 알고 있으면 단면 계수뿐만 아니라 이제 극관성 모멘트도 구할 수가 있겠죠. 또 이 단면 형상이 어느 방향을 어느 각도에서나 일정하다면은 이제 또 극단면 계수까지 구할 수 있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그 중립축 거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극단면 계수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얘는 x축 기준으로의 단면 계수는 이제 2분의 h로 나눠주면 되겠죠. 왜냐면 x축 기준으로 중립축 거리는 2분의 h잖아요. 나눠주면은 6분의 bh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y축 기준이니까 중립축 거리가 이제 2분의 b가 됩니다. 2분의 b로 나눠주면은 zy는 6분의 2분의 b로 나눠주면은 h b 제곱이 됩니다. IP는 IX 플러스 IY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면은 12분의 BH 기준으로 할게요. B제곱 플러스 H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ZP는 ZX 플러스 ZY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닌데 일단 써볼게요. 나중에 제가 그 X표를 칠 거거든요. 그거고요. 이 둘 더하면은 BH 그리고 B 플러스 H 그리고 여기가 이제 6이 되겠죠.
마른 다음에 ZP를 써줄게요. 여기는 단면 2차 모멘트, 여기는 단면 계수는 극관성 모멘트, 그리고 또는 극단면 계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극관성 모멘트까지는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극단면 계수는 이제 대칭이 아닐 때는 이렇게 어떤 방향을 어떤 각도에 따르든지 그런 단면 현상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들, 사각형도 이렇게 돌렸을 때 일정하지 않죠. 얘네들은 어떻게 돌리든지 일정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 얘는 아니다. 이렇게 쓰실게요. 근데 요 값보다는 조금 더 작을 거예요. 실제로 극단면 계수가. 왜냐면 단면 계수나 극단면 계수의 정의가 극관성 모멘트 또는 단면 2차 모멘트에서 중립축거리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여기서나 여기서나는 중립축거리가 이제 A인데, 여기서는 중립축거리가 좀 더 길어지죠. 루트 2까지 길어졌다가 다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줄 때 이제 뭔가 평균적인 값은 조금 더 큰 값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단면 계수는 극단면 계수는 더 작아지겠죠. 정사각형에서. 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작아질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아닌 걸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처럼 똑같이 이제 오해를 하고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실제 구하는 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구한 것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요거 알아두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단면 형상 예시들을 쭉 그려봤어요.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극관성 모멘트, 극단면 계수 이런 크기들을 한번 쭉 예시를 들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죠. 5번. 가장 강하고 경제적인 보의 단면 형상입니다. 일단 보죠. 그리고 강하다. 경제적이다.
강하다. 보는 굽힘을 받죠. 그리고 비틀림도 가끔 이제 받을 수 있겠죠. 회전축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강하다. 굽힘의 응력이 작아야겠죠. 그리고 비틀림 응력이 작아야겠죠. 그러려면 단면계수가 커야겠죠. 극단면계수가 커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경제력이다. 물론 단면이 많이 채워져 있을수록 강하겠죠. 경제적이려면은 이제 단면 계수는 극단면 계수는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도 재료 소모가 작으면 경제적이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보의 단면 형성 있잖아요. 우리 궁금한 게 가장 강하고 경제적인 보의 단면 형상. 보는 일단 수평 구조제로서 굽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틀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굽힘 응력이라든가 비틀림 응력이 적게 걸리는 단면이 최고겠죠. 그래야지 강한 부재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굽힘 응력이 작게 걸리려면은 단면 개수가 커야 되고 비틀림 응력이 작게 걸리려면 극단면 개수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단면 개수가 큰 부재, 극단면 개수가 큰 단면이 강한 보의 단면 형상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특수한 형상을 가지고서 단면 개수랑 극단면 개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데 재료는 좀 덜 들어가요. 그러면 경제적이겠죠. 재료는 적게 소모되면서 단면 개수나 극단면 개수가
크게 확보되는 형상은 H빔 또는 I빔이 해당이 되겠죠. 얘네들은 이런 채워져 있는 단면보다 어떤 동일한 재료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동일한 단면적인 경우에, 단면적이 동일하면 일단 동일한 재료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동일한 단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큰 단면 계수나 더 큰 극단면 계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H빔이라든가 I빔이 개발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형상을 가졌더니 단면적은 적게 채워지면서, 뭐 단면적은 그렇게 크게 채워지지 않으면서, 뭐 적게 채워지면서, 그 말은 이제 재료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단면 계수나 극단면 계수는 더 크게 확보가 돼. 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H빔이랑 I빔입니다.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은, H빔들을 한번 그려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I빔이랑 H빔들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오늘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111회 제3교시 06번, 또 제2교시 06번도 겸하고 있고요. 키워드들은 보호, 구핌, 구피능력, 단면계수, 관계, 가장 강하고 경제적인 보호의 단면 형상, 이거를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은 보호, 괄호 2번은 구피능력 공식, 괄호 3번은 비틀림 능력 공식, 그리고 4번은 단면 형상 예시, 5번은 가장 강하고 경제적인 보호의 단면 형상,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일단 보는 기본적으로 수평 구조제고요. 회전축까지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굽힘을 봤고요. 비틀림을 봤습니다. 굽힘 응력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면계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틀림 응력의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극단면계수와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 문제는 사실 뭐 유도를 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시험 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유도를 하는 거는 조금 굽힘 응력 공식을 유도하는 것은 조금, 또는 비틀림 응력 공식을 유도하는 것은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식을 알고 있다면 공식을 통해서 이제 일단 문제에 대한 간단한 답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굽힘 응력과 단면 계수의 관계는 동일 굽힘 모멘트 하에 단면 계수가 커지면 굽힘 응력이 작아진다. 비틀림 응력과 극단면 계수 관계는 동일 비틀림 모멘트 하에 극단면 계수가 커지면 비틀림 응력은 작아진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면 계수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간단하게 보긴 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구하는 것도, 아니면 계산하는 것도 뭐 어떻게 유도를 한 건 아니고, 일단 그런 간단한 공식 같은 것들은 이제 암기해 두고 있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면 계수 또는 극단면 계수가 어떤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려고 이제 예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면 계수 여기 있죠. 그리고 극단면 계수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단면 계수 이제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구분돼서 있고요. 기준축에 따라서. 극단면 계수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극관성 모멘트는 ix 플러스 iy입니다. ip는 ix 플러스 y, ip는 ix 플러스 iy, 그리고 극단면 극관성 모멘트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플러스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단면 형상이 어떤 각도에서든지 일정할 때는 이 극단면 계수도 x축에 대한 단면 계수 플러스 y축에 대한 단면 계수로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각도에 따라서 중립축 거리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zx 플러스 zy로 하면 안 되고, 요거의 정의에 따라서 IP를 중립축 거리로 나눠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중립축 거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중립축 거리는 이제 이렇게 구한 값보다, 중립축 거리는 극단면 계수는 이렇게 구한 값보다는 조금 작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하지만 얘네들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 x표 쳐드렸죠. x를 이렇게 쳐드렸죠. x를 이렇게 쳐드렸죠. 어쨌든 zp IP를
중립축구를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 가장 강하고 경제적인 보의 단면 형상은 일단 보가 뭐예요? 이제 굽힘을 받죠. 또는 비틀림을 받을 수도 있죠. 강한 거는 이가 강하다는 것은 동일한 모멘트, 동일한 굽힘 모멘트, 동일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더라도 응력이 적게 걸리면 얘는 강한 부재예요. 그쵸? 그러면 강하다는 것은 동일한 모멘트, 동일한 굽힘 모멘트, 동일한 비틀림 모멘트 하에 굽힘 응력이 적게 걸리고 비틀림 응력이 적게 걸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기 공식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단면 계수가 크거나 극단면 계수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 말 중에서 보라는 것은 굽힘, 비틀림을 의미하고요. 강하다는 것은 단면 계수, 극단면 계수가 커져야 된다는 거고요. 경제적이다는 것은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시면 돼요. 단면적, 적다, 재료, 소모,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가능해요? 네.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단면적이 적을수록 얘네들보다 재료가 더 적게 들어가죠. 단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쵸? 얘네들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제적이라는 거는 재료가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은 재료는 적게 소모되면서 단면 계수나 극단면 계수가 크게 확보되는 형상은 H빔이나 I빔을 의미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옛날에 개발되게 된 계기가 이제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대신 동일한 단면적을 가져요. 동일한 재료가 들어간다는 거죠. 동일한 양의 재료가 들어가면서 동일한 단면적을 가지면서 형상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H빔이나 I빔이 동일한 그런 단면적을 갖는데 단면 계수나 극단면 계수는 더 크게 나오더라.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동일하게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단면 성능이 더 우수한 H빔이나 I빔을 이제 쓰자 해서 이제 쓰게 된 거죠. 얘네들은 단점이 있어요. 강축과 약축이 있어요. 얘네들은 강축과 약축이 동일한데 얘네들은 강축과 약축이 있어요. 그래서 얘만 해본다면 얘는 약축, 얘도 약축, 얘는 강축, 강축. 예. 그러니까 이 밴딩 모멘트가 이제 요거는 설명 안 들었는데 이제 밴딩이 일어나는 게 이제 이 강축이 저항하도록 하면은 얘가 단면 계수가 더 크고요. 약축이 저항하도록 하면은 얘는 약축에서는 단면 계수가 더 적습니다. 이 아이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강축, 약축 놓고 강축의 굽힘 모멘트를 걸었을 때 그리고 약축의 굽힘 모멘트를 걸었을 때 이제 단면 성능, 단면 저항, 또는 단면 계수가 다릅니다. 강축에서의 단면 계수, 그리고 약축에서의 단면 계수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H빔이나 I빔을 쓸 때는 이제 굽힘 모멘트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굽힘 모멘트 방향에 맞게 강축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축이 그 굽힘 모멘트를 받으면서 단면 저항이 세지겠죠. 근데 잘못해서 약축으로 오면은 어, 이제 그 약축으로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나 비틀림 모멘트는 음, 이제 강축에 놨으면은 좀 더 이 부재가 잘 견뎠을 텐데 이제 덜 견디게 되겠죠.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 재료 쪽 설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기계요소 설계 관련해서 이제 업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아셨을 테고 만약에 그쪽 부분이 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를 봤을 때 강축 약축 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부분을 바탕으로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 강축 약축을 잘못 표현을 해서 반대로 표현해서 요거를 이제 수정하고자 이제 다시 조금 더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약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평면이라서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이 이렇게 얘가 이제 뭐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당기는 이렇게 구부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부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부리는 거 이렇게 구부리는 거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리는 것보다 이렇게 구부릴 때 단면이 더 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을 이제 음, 어, 중립축이 이렇게 있을 때 굽힘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지금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어, 자습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일단 쓸게요. 좀 말랐나? 지금 이 빨간색이 강축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먼저 마른 것 같아서 강축 축 이렇게 고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